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입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펀치 주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국무총리 후보자 그리고 3명의 장관 후보자. 이들의 거취를 놓고 청와대도 여당도 야당 또한 결단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먼저 카드를 뽑아 들었습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전격 사퇴를 했는데요. 남은 결단은 무엇이 있을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두 분도 굉장히 어렵게 모셔갖고 저희는 방송하기 전까지 몸을 참 많이 달면서 기다렸는데 일단 다행입니다. 박준영 후보자 자진 사퇴 형식을 빌리긴 했는데 청와대나 민주당 지도부의 의중이 담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단 이 불을 초선 의원들이 또 당겼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되는데 일단 이 자진 사퇴로 민심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후보자들의 개별 사안을 보면 나름대로 소명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는 또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국민들의 눈높이에 볼 때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우리 초선 의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저는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들을 냈다라는 것은 지난번 재보궐선거 이후 네. 민주당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쇄신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초선 의원들부터 목소리를 낸 것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청와대에서도 오늘 박준영 후보자 자진 사퇴하는 형식을 통해서 예. 화답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야당에서는 지금도 심지어 네. 김부겸 총리 후보자까지 흠결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청문 경과 시한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4시에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고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의 공백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또 다음 주에는 대통령께서 미국에 또 정상회담차 방미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당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백신 문제 등 우리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되어서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좀 야당도 큰 정치를 그리고 우리가 21대 국회를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일하는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번 청문회 전국을 함께 수습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준영 후보자는 사퇴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2명의 후보자의 비위가 더 크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 전격 사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께서 이제 자진 사퇴 모양은 띄셨지만 사실은 내부 협의에 의해서 그런 선택을 하신 것 같고 예. 그나마 그런 결단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 그나마 국민의 민심을 조금 반영하려는 모습은 보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 저는 이제 과기부의 임혜숙 장관 후보 청문회를 했고 또 국토부 장관 후보 청문회 과정도 이렇게 지켜봤는데 두 후보자 다 결격 사유가 장관으로서 임명되지 못할 사유가 차고 넘친다. 저희는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특히 임혜숙 장관 후보 같은 경우는 외유성 출장을 6번이나 가면서 두 딸들을 데리고 다녔고 이것이 조국 장관의 아빠 찬스, 또 엄마 찬스 이런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청문회하는 과정에서 여자 조국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논문 외조로 제자가 쓴 논문에 남편의 이름을 18번이나 같이 올렸죠. 남편이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저희로서는 너무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그리고 NSD 이사장의 이렇게 신청을 하면서
이 신청 자격 자체에 정당인이어서는 안 되는데 그 자격을 가지고 신청을 하시고 임명이 되고 나서야 그 당적을 민주당 당적을 포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결격 사유를 볼 때 저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국민들이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분노를 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분이 공직자로서 세종시에 관사를 분양을 받으셔가지고는 한 번도 사시지를 않고 분양받고 5년 뒤에 2억 2천만 원 관사가 아니라 특별 공급. 그렇죠. 예. 특별 공급이었죠. 특별 공급이었고 관사에 사시면서 거기 들어가시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시세 차익을 얻고 이제 파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관사가 아니고 특별 공급 그 재테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볼 때 사실은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전 대통령께서 청와대 검증이 완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야당이 지적한다고 해서 이게 인사 검증의 실패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인식 자체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파트너로서의 야당의 얘기에 대해서 정말 아직까지 귀 기울이시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박상혁 의원은 국토교통위 그리고 황보승 의원은 과방위이기 때문에 지금 2명의 장관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좀 깊게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네. 봤을 때는 국토교통위 같은 경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황보승 의원님 뭐 보셨다고는 하는데 우리 야당 의원님들도 충분히 질의는 하셨지만 그 장관 후보자의 사안이 장관직을 할 수 없을 만큼 위법 사실이 있다거나 특별 공급을 받았을 때 지금의 현재의 시선을 볼 때는 조금 국민 눈높이에 부담스러운 지점들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 예.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특별 공급을 받은 후에 이분이 서울에서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세종시로 내려가게 됐는데 이미 임차를 주고 있어가지고 계약 기간 중이었단 말이죠. 만약에 오히려 그 사람이 계약을 중에 있는 사람을 쫓아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은 2017년도에 두 집 문제가 되니까 바로 매도를 해서 이 문제도 크게 불거진 사안들은 아니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도 다 청문회 와중에서도 야당 의원님들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분위기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지만 지금 오늘 저는 앞으로 아까 황보승 의원님이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이 청문회 제도의 근본적인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데를 좀 더 공감대로 일하는 제도적인 좀 발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격성, 부적격성은 두 분의 판단이 조금 나뉘는 것 같은데 글쎄요, 황보승 의원님, 2명의 후보자 절대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으로 협상을 위해서 제시한 부분과 아니면 실제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을 좀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 좀 듣고 싶은데요. 저희가 아까 1시 반에 이제 비공개 의총을 했습니다. 네. 그 안에 분위기가 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아주 강경한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좀 청와대 검증 시스템이 인사수석이 김혜숙 수석이 지금 좀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좀 해서 이왕이면은 여야가 아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장관들이신데 정말 납득할 수 있고 또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제대로 검증하셔서 추천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저희가 참 많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때까지 지난 4년간 장 차관들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 이상의 인사들이 이 2번 이상 임명되신 분들이 지금 66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많은 인력 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회전문 인사를 할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결국 자기 편 위주로 사람을 찾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사태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현 정부에서 앞으로 큰 틀의 개각은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은 물론이고 야당 의원들도 인사청문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손을 보자라는 쪽에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 당의 지도부에서 좀 대승적인 합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는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2명의 장관 후보자에 더불어 김부겸 총리 후보자까지도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단독 처리까지도 좀 생각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싶은데 그것이 또 민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용할지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희도 1시 반에 의총을 했습니다만 저는 좀 국민의힘에게 좀 묻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김부겸 후보자가 어떤 흠결이 있는 건지 잘 아시는 것처럼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오랜 동안 뭐 정치를 해오셨고 그리고 민주당이 굉장히 힘든 대구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간에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도 많이 하셨고 흔히 이른바 주류 뭐 세력에게 대해서도 굉장히 쓴소리 많이 하고 고언도 많이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가장 많은 눈높이를 맞추려고 했던 정치인으로 평가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무슨 도덕적 흠결이 크게 나타났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세금을 안 내셔서 차량이 30번이나 압류가 그거는 됐는데요. 우리가 그건 기본적으로 본인이 일반적인 사과를 했지만 네.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네. 그리고 그분이 그 차량 자체도 회사에서 쓰던 것을 여러 사람들이 쓰면서 저도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마지막에 차를 처분할 때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뭐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그렇지 불구하고 않은데요. 네. 사과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렇게 총리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지금의 나타난 문제인 건지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표결에 참여해서 부표를 던지면 자연스러운 일인 것을 그리고 이 법정 시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볼모로 잡고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할 때마다 뭐 백신 얘기하고 굉장히 국정의 공백을 걱정하시면 네.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미 또 국정 하나만 더. 총리 부재로 노영욱 후보자 같은 총리 경우도 지금 이사 공급 대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지금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재건축 시장이 급격하게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 대책을 정확하게 피하기 위해서는 빨리 장관이 좀 취임해야 된다는 저희 총리 후보자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서 황보승 의원 의견을 좀 이 여쭤보겠습니다. 총리 후보자 공백 문제는 사실 정세균 총리께서 대권 후보 반열에 지금 오르시면서 본인이 그만두고 나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총리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상황을 해주면 되죠. 여당에서 만드셨어요. 여당에서 만드신 거고. 근데 이제 저희도 빨리 해드리고 싶지만 검증하는 과정에서 저희 지역에 그 구민들도 그러시더라고요. 김부겸 총리는 뭐 여당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소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런 사소한 문제, 차량 압류가 세금을 안 내서 30번이나 됐다. 이게 일반적인 시민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총리라는 직 자체가 얼마나 중립적이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초반에도 얘기를 했듯이 바로 직전에 당대표 출마했던 분이 또 바로 떨어지시고 나서 이렇게 총리로 하시는 게 맞냐 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저희가 그리고 저는 거기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총리는 왜 중립적이어야 되는지. 총리 문제를 또 떠나서 지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임혜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청문회를 하면서 사실은 여성이시고 여성 과학자로 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도 여성의 한 명으로서 내심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너무 이 장관을 하시기에는 이력 관리가 안 된 삶을 사셨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뭐 다운 계약서 쓰시고 위장 전입을 13번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노영욱 장관 후보자께서도 근데 아시는 것처럼 위장 전입이 네. 두 분이 연구자로서 유학을 하면서 생겨났기 때문에 국내에 주소를 둘 수가 없어서 아니 생겨난 문제 한두 아닙니까? 번은 제가 이해합니다. 무려 이분이 계속 13번입니다. 교차하면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국내에 없었다는 걸 잘 세금 문제, 아시잖아요. 세금 제대로 안 내신 문제 이런 것들이 저희로서는 납득을 못 하겠다는 그리고 것이고요. 다운 계약서 문제도 네. 2002년 전에 2006년도 실거래가 신고 전에 있었던 일로서 뭐 지금의 눈높이에는 문제가 되지만 2002년도의 사안입니다. 실거래가 선거 2006년도부터 네. 실거래가 신고를 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소명이 되거나 조금 부족하더라도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요. 이화 학당의 이 정관상 당적을 보유하고 있나 정치 활동을 하신 분은 아예 면직 처리가 되도록 돼 있어요. 따지고 보면 이분은 NST 이사장으로서도 이 신청할 때 이미 자격이 없으셨던 분이고 교수로서도 사실 면직이 됐어야 될 분인데 과연 장관 후보자로 맞냐라는 이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여당도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민주당에서 이번에 그래도 초선 의원들께서 이번 보궐선거를 지나면서 용기를 좀 내신 것 같아요. 아마 그간에도 우리 민주당 내의 초선 의원님들이 과연 우리 당이 이렇게 가는 거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숫자로 밀어붙이게 하고 기립으로 표결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원님들 개개인들이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176명이 함께 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보궐선거를 지나면서 이제 무엇이 잘못인가 이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기 시작했고 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야당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얘기 제가 좀 이따 하려고 했는데 오늘 뭔가 민주당에서 이 현재 정국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결단이나 행동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예를 들어서 본회의 처리를 한다거나 그거는 저 4시에 아마 예. 뭐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4시에 여야 원내대표가 지금 회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거기를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그와 관련되어서 뭐 준비를 하고 있거나 그렇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두 분 토론 중에서 자연스럽게 거론이 됐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는 초선입니다. 이번 국회 유독 초선들의 바람이 거셉니다. 여당도 그렇고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두 분도 초선 의원이십니다. 초선의 바람 얘기 여의도 펀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청와대 여당 지도부 기존 방침 뒤흔들었던 것이 저희가 앞서서도 얘기 나눴지만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반기를 들었는데 일단 효과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른바 문자 폭탄이라고 하죠. 괜히 또 많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반발이 거세고 초선 의원들 다시 좀 일부 의원들은 곤혹스러워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저희가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초선 의원들이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을 취합하는 자리들을 가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또 그 이후에는 우리 쓴소리 듣기로 해서 뭐 저명한 외부 학자들도 모셔서 이야기도 들었고 지난번에 20대 그리고 얼마 전에 또 30대의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관련해서 우리 초선 의원님들 중에 일부가 의견을 좀 표명하셨고 그랬었는데 저는 뭐 그 문자 폭탄이라는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질 수밖에 없는 뭐 어떻게 보면 소명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러나 문제는 뭐 그 내용 자체가 인신을 심각하게 모독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오히려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긴 토론의 과정 속에서 좀 자체적으로 좀 정화되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는 오히려 그러한 당원들의 자발적 에너지가 또 민주당의 가장 강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좋은 것은 좋게 잘 이끌어 나가고 혹시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면 긴 토론을 통해서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초선 의원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뭐 주제가 초선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기 다양하게 국민들과 만나는 또 민심 텐트 이런 행사들도 진행하면서 크게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국민들과의 접촉면들을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승화가 된다면 4.7 재보궐선거에 나타났던 국민들의 매서운 그 회초리도 이제는 좀 사랑의 또 손길로 바뀔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초선 의원님들 활동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번 인사청문 전국 두고서 송영길 새 대표의 신임 대표의 뭐 리더십이 또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관측들도 많았는데 송 대표가 초선 재선 의원들이랑 또 간담회 하면서 얘기들을 들었고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 의견 개진을 했고 이런 상황들 현재까지의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는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송영길 대표님이 본인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4개 국어, 5개 국어 할 정도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박식하신데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는 데 있어서 그동안 좀 자기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마 경선 과정 중에서도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당선 후에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 좀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초선, 재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안들 정책적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예.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말보다는 좀 귀를 열고 활동하는 모습이 당내에서는 굉장히 좀 호평을 받고 있다. 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초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권 경쟁이 뜨거운데요. 오늘 초선 김웅 의원이 당대표에 공식 출마를 했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도 마찬가지. 단순히 전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초선 의원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숫자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황보승희 의원도 언론 보도에 좀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결심을 하신 게 있으십니까? 아니 뭐 저는 당 대표까지는 아니고 네. 뭐 최고위원 출마를 하지 않냐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네. 제가 뭐 당내에서 역할이 있으면 뭐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조금 더 배움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최고위원 출마는 네, 지금 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고요. 예. 단순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초선들이 도전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최근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저희는 대통령 탄핵 이후에 4번의 선거에서 국민들의 민심의 회초리를 아주 세게 맞았고 그걸 아직까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많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심에 외부에서 들어온 우리 초선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내에서 활동하기도 했지만 또 당 외부의 외부에서 전문성을 갖고 활동하시던 분들이 이제 초선으로 다 새로 들어오셔서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배워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초선의 어떤 신선함 그리고 우리가 중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당이 개혁하는 데 있어서 초선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지도부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용감하게 또 당권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네. 계신 것 같고 저희 뭐 열심히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표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고위원, 최고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초선과는 그동안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리였는데 여당도 야당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번 국회 들어서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저희 뉴스일보에 얼마 전에 출연을 하셨지만 김용민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초선 의원이 최고위원이 됐고 그런데 이게 초선들이 누구나 잘 나가다 보면 또 이렇게 견제하고 그거를 좀 이렇게 지시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좀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만 이 경쟁이 가열되다 보니까 중진 의원들과 이 설전이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갈등의 골이 좀 깊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어요. 실제로 뭐 오고 가는 설전들, 신경전들이 최근 들어서 눈에 많이 띄고 이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 재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초선이 이렇게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중진들은 충분히 중진 입장에서는 경험을 바탕으로 우려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최근에 출마하려는 초선 후보자와 설전을 한 중진은 저희 당에 일단 계신 그 중진은 아니시고요. 예.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또 당의 개혁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간판을 아예 새로운 사람으로 젊은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중진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일단은 도전해봐라. 도전하는 것은 아름답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정해진 답은 없지 않습니까? 초선이라고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정하게 경쟁을 하면서 본인들이 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비전들을 때에 맞춰서 시의적절하게 잘 제시를 하고 설득을 할 수 있으면 초선도 당 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의원총회, 비공개 의원총회 오늘 하셨다고 하는데 그 미국 의원총회 자리는 어떻습니까? 초선들 하고 싶은 말들, 이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 하고 합니까? 뭐 좀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황보승 의원님 아까 들어오기 전에 예. 이번에 좀 출마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너무 아쉽고 저희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좀 안도가 됩니다. 황보승 의원님 같은 분이 지도부에 들어가면 훨씬 더 경쟁력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아름다운 들어서 그렇습니까? 예. 저희 당 의원님들께서 지금 이 방송을 꼭 많이 보셔야 되는데. 저희 선배 의원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헌법에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나오지만 헌법에 초선 재선이라는 말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개진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을 때 저도 굉장히 좀 많이 이해가 되었었는데요. 저는 원내대표는 오히려 다선이 하는 것이 맞겠죠. 경험이라는 것도 있고 그 원내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대표나 여러 가지 지도부에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차원에서 네. 우리 초선 의원들 또 원외에 있는 분들도 저희 당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장이 출마하셔서 당선된 그랬죠? 예도 있죠. 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결합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좀 전에 그 의총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굉장히 더 활성화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조금 어려웠던 게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줌으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훨씬 더 당의 건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황보승 의원님, 국민의힘 의총장에서의 초선 의원들, 특히 저희 같은 언론이 비추지 않고 있는 비공개 상황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30초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요? 평상시에? 평상시에 저희는 작년 그러니까 그 취임한 직후부터 저희 이제 당내 개파 같은 게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초선들이 본인들의 이야기를 의총장에서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게 우리 당이 그나마 이번 보궐선거에서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그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뜨겁게 시작했던 여의도 펀치 오늘 마무리는 훈훈하게 해야 되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